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여부가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들이 이달 안에 공동 실시하는 여론조사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입지가 선정된 지 6년 만인데요.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이 제주공항 확충과 신공항 건설보다 환경 훼손과 공사 비용이 적다며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했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를 최적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입각한 평가 항목을 상대 비교했을 때 신산에 있는 위치가 가장 제2공항으로 적합한 위치다라고 저희가 연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직후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제2공항은 최대 갈등 현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2공항 건설의 전제로 절차적 투명성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조사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면서 극한적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갈등 해소 특위를 만들어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들의 선택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은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여서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2공항의 쟁점과 형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 9군데에 맡겨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2곳에서 각각 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18일 저녁 8시를 기해 발표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6년 만에 최종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 1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와 의회는 자치입법과 자치재정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7월, 지난 15년 동안 중앙정부의 권한 4,600여 개를 넘겨받았고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도민 불편과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난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민 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재정과 환경, 보건 등 7개 분야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도가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라는 일부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와 과제를 다시 짚어보고 도의회도 전략팀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단순 행정 기능이나 사무 이전이 아닌 자치 입법과 자치재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한 권한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사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환경과 조화롭고 도민의 이익과 공존할 수 있는 도와 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보조를 마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측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주가 준 안을 가지고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더 좋은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서 그런 제도적 사항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재정과 법률 관련 권한 이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정부 설득과 협력이 특별법 개정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7개월 된 아기가 갈비뼈 골절과 장기가 손상돼 의료진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한 병원에서 7개월 된 남자아이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20대 부부가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구토를 한다며 응급실로 진료를 요청했는데 의료진이 아이의 몸에서 갈비뼈 골절과 복부의 다발성 장기 손상을 확인한 겁니다. 해당 병원 측은 7개월 된 영아가 입기 어려운 큰 상처로 보였다며 외력에 따른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제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전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제주 시내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도 부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한 의사는 아이의 배에서 멍자국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하루 사이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될 정도의 학대나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상처가 있는지 몰랐고 집안 놀이기구에 오래전 다쳤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동기 부분도 좀 수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학대할 만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아니 뭐 우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양육 환경 그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해당 영아는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경찰은 조만간 해당 부모를 입건할지 결정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의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문제로 속을 썩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처리 예산도 엄청나지만 구상권을 청구해도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는 경우가 드문데요. 결국 폐기물이 잔뜩 쌓이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야 혈세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을 텐데요. 안동시가 최고 30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동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시 도산면 한 야산 중턱에서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을 파 쓰레기를 묻은 뒤 흙을 덮어 마치 밭처럼 은폐했던 곳인데 가장 낮은 곳을 절개했더니 폐기물 두께가 무려 4m, 약 8,500톤, 25톤 화물차 340대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땐 이미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뒤였습니다. 일반 개인이 와가지고 우리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산 위에서 보트를 보고 요 들어오면 여기서 카트를 씻기고 높이가 한 3m 그 가로막을 탁 설치해놓고 봤거든요. 텁하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에 무려 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매립 과정에서 흙과 폐기물이 한데 뒤섞인 탓에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흙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보다 비용,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혈세 낭비에 결국 안동시가 최고 30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걸었습니다. 폐기물이 대량으로 쌓이기 전에 빨리 발견해야 행정 대집행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폐기물 투기 일당뿐 아니라 땅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관리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구상권 청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으로 피해가 안동시는 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에게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불법 투기를 의심하고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하루 사이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8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와 바람까지 불면서 오늘 낮에도 체감 온도는 1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오래 가지 않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성질로 변하는데요. 이 따뜻한 공기가 비교적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이 밤에 서해상에 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구름대의 강도는 약하겠는데요. 밤사이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중산간과 해안 지역에도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4도, 동부 3도, 남부는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가 5도, 서부와 동부는 4도, 남부는 8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약 9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길 날씨 양호한 편입니다.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일동 80만 원, 제주 남원 동부 새마을금고 55만 1,280원, 서귀포 농협 천지동 영농회 30만 원, 대평리 부녀회 20만 원, 삼선전력 대표 양창식 씨 30만 원, 세인사랑 봉사회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LT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받고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22일 개회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허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5,300여 제곱미터로 현재 LT 카지노보다 면적이 5배 이상 넓어지게 됩니다.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인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라이 샤오민 전 회장이 3천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돼 제주 지역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이 샤오민 회장이 체포됐던 2018년 화룡에서 자금을 빌렸던 제주 신화월드의 양즈후이 회장도 중국 공안에 체포돼 3개월간 구금됐고 화룡은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인 JCC의 모기업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재작년의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0년 제주공항 총 여객 이용객은 1,273만 명으로 2019년 3,131만 명의 40.6%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항공기 운항 편수도 총 13만 8천여 편으로 재작년 17만 5천여 편의 79%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동한 거리만큼 교통비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광역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합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스마트폰에 광역교통카드 마일리지 앱을 설치한 뒤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동거리 800m를 기준으로 1회당 2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44회 한도 내에서 11,000원까지 마일리지가 제공됩니다. 한국은행은 신임 제주본부장에 변성식 금융검사실장을 발령했습니다. 변성식 본부장은 금융안전국 안전총괄팀장과 안전분석팀장 등을 거친 금융경제 전문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2년여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신고간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0.12% 올랐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아파트는 0.46% 오른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01%와 0.02% 내려 도심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